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주식 투자 지금이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3월 30일 날 다음 주죠. 3월 30일 날 밤 9시 구글 미트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공개, 그 다음에 지각 금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지각을 해도 제가 승인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원래 8시 반에 했거든요. 근데 9시로 늘렸어요. 대신에 지각을 한다 이러면 승인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들어와서 아무리 요청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격 나올 거예요. 성격대로 할 거예요. 먼저 온 사람 뭐가 되며 강의하다가 중간에 얼굴 공개해 주세요 이러면 거기서 또 한 1분 뺏겨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다 피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8시 55분쯤에 방을 딱 만들어서 띄울 거예요. 카톡방에.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대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9시 1분 딱 9시에 승인 한번 하고요. 승인 누르고 대기한 분들 승인 딱 눌러드리고 그 다음에 9시 1분까지는 기다려드려서 승인 딱 하고서는 1분 딱 되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고서는 더 이상 저기 들어오더라도 거절할 겁니다. 짤 없이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 투자 지금이 기회인가 해가지고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모집을 해서 1강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듣고 나서 주식 투자를 무조건 지금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감 잡고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우리 방에 계시는 김병철님께서 해주신 부분입니다. 요거는. 예, 그래서 거기 포스트 감사드리고요. 우리 단체방에 또 띄운 거는 우리 캔디님께서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 제가 금리 인상을 합니다. 하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제 좀 다소 작은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그저께, 그죠? 어제 다시 결국엔 올려다 놓는 모습을 했고요. 제가 이거 올라올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숏이다라고 S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숏 짧은 반등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막 그렇다 해서 롱으로 쫙 올라가거나 이러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체가 될 가능성은 높다. 여기서 갑자기 폭등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폭등을 한다 하면은 이게 일시적으로는 폭등할 수 있으나 결국엔 제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좀 두드려 맞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시간을 좀 끊으면서 천천히 하방 곡선을 그릴 가능성은 높다. 큰 흐름은 어쨌든 간에 미국의 다우 지수도 결국에는 하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지금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할 때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미국의 바람을 불고 나서 계속해서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니케이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볼게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으나 얘는 결국엔 빠지더라도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환율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실 분들 지금 좀 환전해 놓으면 딱 좋겠네. 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지다가 급격하게 많이 상해지수. 중국은 총 4개가 있어요. 주식이. 예. 저 상해 지수가 있고 홍콩 지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요. 상해 심천 AB가 있고 이로 되어 있어요. 예, 홍콩하고 해서 보통 홍콩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홍콩 항생 지수 요것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펀드 투자하거나 이럴 때 그 옛날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홍콩에다가 그러니까 중국에다 투자 많이 했을 때 홍콩 H 여기도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한때 바람이 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이제 빠지면서 2014년 이후에 약 8년 동안의 최저점을 찍어버리는 이번 달 하락이 있었을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빠졌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빠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있다라고 보여지겠네요. 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만이 꼭 돈 버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흐름을 알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주식도 외국 해외 주식도 있고 그죠?
그죠? 국내 주식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걸 통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TI 원유인데요. 이거 하락할 때 밖에서 1820원, 30원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또 보니까 1920원, 또 100원 올랐던데 이유는 간단했어요. 3일 동안 다시 반등으로 올라왔죠. 국제 원유가. 그쵸? 그러면서 다시금 올라가는 부분이 된다. 이제 얘는 올라가게 되면 좀 사이클이 크게 올라가겠네요. 이제 휘발유 값이, 경유값이 미친 경유값이라 해서 22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였고요. 국내로 돌아옵시다. 국내로 돌아왔을 때 코스피.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좀 더 반등, 올라가는 반등세가 이어질 텐데요. 2700 그래 봐야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서 크게 반등을 하는 거 있어서, 2700, 2800, 2900, 요까지 갈 수 있으려나? 글쎄, 요거가 이제 파동이 올라갈 때가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얘가 시간 끌면서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예, 근데 큰 추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두들겨 맞기 때문에 2900선까지는 지금부터는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투자를 그렇게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자, 제가 지금 코스피라 했어요? 코스닥이라 했어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제가 투자하려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닭이라 그랬죠? 피가 아니고. 그죠? 닭. 그죠? 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닭이 이제 갑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닭이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 얘가 리얼티 말을 잘 들어. 그죠? 얘가 제 말을 잘 듣네요. 예. 예. 닭이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닭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닭 중에서도 어떤 업종이라 그랬냐면은 제가 IT 업종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닭 중에서도 IT 업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IT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안랩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예, 안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진행을 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어요. 세력대와 주가 관리를 제대로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안랩이고요. 이제 떠들었으니까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됐겠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안랩은? 안랩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좀 과열이긴 하다. 무섭다.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동향 파일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예, 또 뭐, 매수 타이밍 이후에 계속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고요. 요런 것들 조금씩 그죠? 예, 반응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네요. 요거는 또. 그래서 유해제약도 코스피고 동양파일만 코스닥이네. 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뭐 그렇다라고 보면서 제가 이번에 주식으로 처음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실전 강의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냥 콩나라 판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돈 되는 거에서 직격탄으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수강료 내고 돈 들었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그죠? 그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상 수백 퍼센트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런 실전 아니면 저는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밥을 한 소절 안 치면 저는 한 숟갈 정도밖에 안 돼요, 수강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버시고 재미있게 해서 하시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놀더라도 할 게 없어요. 솔직한가, 너무? 네, 그래서 강의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오늘 부동산 이제 갑니다. 이제 부동산. 윤석열 자영업자 소상공인 빈곤 탈출 대책 수립 추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보예요. 그래서 공약할 때 뭐라 했냐면은 기업들이 되게끔 하고 일자리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코로나로 힘드니까 뭐 몇 조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죠? 자영업자로 한 이분들한테 추경을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돈 푸는 걸로 막바로 가고 있는데요. 이 돈 푸는 거 있어가지고 이제 금리를 지금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계속 돈을 뿌려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지출은 늘 여전한데 계속 지출을 늘려나가는 거야. 그럼 어디선가 소득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소득은 어디서 들어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을 창출시키는 거거든. 그럼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뭐야? 부동산 자산들이거든요. 이 부동산 자산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욕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공약하고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이죠. 이제 좀 있으면 지방선거 있죠? 시장 뽑는 거. 그 다음에 총선 낸 24년도에 있죠? 후년에. 이때까지는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공약에 있어가지고 이행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게 윤석열 후보의, 후보래. 당선인의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어가지고, 지금 뭐 여성부? 이거 폐지시킨다 그런 말 있죠? 뭐, 그리고 뭐 없앨 거 많다고 몇 가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돌려주면 모를까? 안 그렇다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홍남기. 이제 좀 죄송한 얘기인데 형님한테는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별로 보고 싶은 얼굴이 아니야. 현미 누님하고 홍남기하고 아주 진짜, 욕하면 안 되죠. 두 사람이, 이렇게 욕하고 싶네요, 진짜. 응? 진짜, 아유. 얼마나 힘들게 진짜 이렇게 끌고 왔는지. 물론 이 사람들 발표하는 사람들이지 뭐. 근데 경제부총리잖아, 어쨌든 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돈 다 닦았었거든. 북한에다 다 갖다 퍼주고서는, 그랬으니, 막 갖다 퍼줬죠? 코로나에서 지원자금 주고, 뭐해서 돈 주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젠 알려나? 항상 반복됐어요, 역사는. 민주당은 항상 돈 줘요. 그리고 그거를 당장은 낼름낼름 받아 먹죠.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세금이고, 이 세금은 부자들한테서 얻고, 기업인들한테서 얻고, 그죠? 그럼 이 기업인들, 부자들,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옥죄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 밑에 사람들을 옥죄 수밖에 없는 거야. 직원들한테. 일자리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먹고, 그렇지. 더 힘들어지는 거야. 박 터지는 거야, 이제. 이거가 이제 서민 경제가 힘들어질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년 흘러가는 거지. 이게 발표하고 공약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민들 지금 힘들어지거든요. 거기다 금리까지 인상했으니. 기업인들은 더더욱 힘들어지니까 직원 해고. 여러분 모든 사업은 있잖아요. 심지어 장사를 하더라도요. 월세가 무서운 게 아니야. 인건비지. 인건비가 무서운 거야. 인건비. 이거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야. 한 명 200만 원, 연봉 2,400이야. 장난 아닌 큰 돈이에요. 잘라버린다고 보통. 그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부자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데 저도 제가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지만 직원 많이 쓰고 싶어요. 돈 많이 주고 싶어요. 세금으로 다니는데 어떻게 해? 세금 없애라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저도 그렇게 말이 맞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줄 것도 덜 주게 돼. 나도 돈 벌어야 되거든. 나도 목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 세금을 덜 걷어간다는 얘기잖아.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럼 좀 넉넉해지는 거야. 모든 사람이 융택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부자가 될 수 있으나 서민들은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라에다가 다시 뿌리는 돈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데다가 많이 뿌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홍남기, 정부 교체기 부동산 시장 안정적인 관리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가격 하락 기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강남 4구 등 국지적 불안 조짐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날 정부 교체를 앞둔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뭐라고 했냐면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은 가격, 심리 등의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가 진짜 화가 나는데 야 남기에 나보다 나 훨씬 많은데 화가 나네 진짜. 야 네가 말하는 이 가격 심리 등의 하향 안정 조정이라는 거가 나 웃기다. 거래가 안 되고 서민들 대출을 끊어놓고 집장만을 해야 되는데 집은 집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갭2라는 것이 나쁜 거가 아닌데 자본주의의 당연한 시스템에서 다주택을 못하게 하고 그래놓고 집값을 올려버리고 그리고 내 집이 있지만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전세살이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나마 내가 전세 사는데 내 집에서 돈 받아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내가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지역에 살아야 되는 그런 거를 가지고 너는 지금 가격 심리 등의 하향 안정화라고 얘기하는 거냐? 화가 막 나네, 이게. 진짜. 정신 나가는 놈은 아니에요. 이거 미친놈이잖아요, 이거. 진짜. 욕 막 나오네. 여러분, 지금 1주택 아닌 사람이 어딨어? 거의 다 1주택이지. 그죠? 1주택인데 1주택이 아니지. 왜? 내가 전세 살고 있잖아, 다른 집 가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정말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부산에다가 1주택을 샀어. 근데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이야. 그래서 전세 사는 거야.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아야 돼. 근데 여기 부산에 있는 거가 올라오는데, 부산에 있는 거가 예를 들어서 3억 뛰었어. 서울에서 사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4억 뛰었어. 이거 어떻게 바꿔? 집을. 간단하지. 부산에다가 3억짜리 한 채 있고 서울에다가 4억짜리 한 채 있는데 광주에다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뛴 게 하나 있어. 그럼 이거 정산해가지고 이거랑 바꾸면 되는 거거든. 이거 두 개 날려버리고 서울 걸로. 이게 원래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무슨 하향 안정화야, 이게. 이게 사람들이 이게 하향 안정화라는 거가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거를 세금으로 눌러버리니까 팔아야 되나. 버티기로 지금 들어가는 거 모릅니까? 버티기. 전세 물량은 어차피 지금 없어요. 전세 물량이 없는 거는 전세 가격이 높아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세가 기승인 거고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뒤에서 이어지겠지만 이것들 지금 오늘 발표한 거가 세금에 대해서 지난해 수준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야? 종부세에 대해서. 그럼 다주택자들은 작년처럼 또 간단한 거지. 전세가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전세가 예를 들어서 4억이에요. 근데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8억이에요. 실제 이 정도 되잖아요. 수도권이 서울 수도권. 그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종부세를,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4억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전세 4억이 비싸. 이렇게 하니까 또 안 와닿지. 그죠? 우리 좀 더 와닿게 할게요. 매매가 15억이에요. 와닿네. 금액 세니까 와닿아요. 그 다음에 전세는 얼마가 돼야 돼요? 전세는 예를 들어서 반이라고 합시다. 뭐 60%라고 하면은 7억에다 8억이라 합시다. 8억이에요. 8억짜리 전세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죠. 근데 올라갔어. 금액이 9억이 돼서 더 없어지죠. 10억이 돼서 더 없어지죠. 돈 가진 사람들의 한계니까 돈 가지고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제 유튜브를 맨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뻔히 9억 대출 받았을 때 이자, 10억 받았을 때 이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당연히 피라미드 구조니까 가진 사람은 소수이지 않습니까? 상위 1%는. 그럼 이 사람들이 전세 산다면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는 더 힘들어지고 점점 밑에는 꿈도 못 꾸는 거지. 하반부는 여기 상위 60%까지들은 꿈도 못 꾸는 거야. 이런 데 사는 거는. 기껏해야 경기도 반전세도 지금 어려워 죽겠다고. 경기도 전세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다 반전세로 가는 거예요. 쌤 이상한데요. 왜 전세가 더 싸지 않습니까? 금리 올리잖아. 금리 올리니까 전세 이자보다도 차라리 반전세가 더 난 거라. 이해되십니까? 요거 지금까지 제가 맨날 했던 얘기예요. 혹시 리얼특허를 영상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신다라면 과거 좀 돌려보시면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몇몇 편을 많이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전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요층에 있어가지고는 전세의 수요가 진짜 실질적 수요는 되게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나는 수요가 여전히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 적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는 얘기한 적이 없어. 가격이 높으니까 떨어진다 그랬지. 살고 싶은 사람은 많아. 가격이 높으니까 못 산다라고 난 얘기했지.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라고 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저는요. 맞죠, 여러분들? 전 그렇게 지금까지 강의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살고 싶으니까 다 반전세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매매 가격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매 가격은 지금 조금 아직은 좀 보합해서 오르고 있는데 살살살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전세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세금을 걷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이 가진 사람들은요. 현재 시세가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8억이야. 예를 들어 22년에 지금요.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들어가 있었어. 전세로.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에서 세금을 예를 들어 다주택자한테 2,500만 원 내래 이거 하나 가지고 3천만 원 내래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내래 종부세를요. 그렇다면은 2020년에 이 사람이 6억에 있었어요. 지금 8억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1억 5천 올리면 돼요. 그럼 7억 5천이잖아. 그럼 전세금이 지금 싸 안 싸? 8억이 시세인데 싸죠? 그럼 여기 사람 들어오죠? 그럼 나는 얼마를 증액했어? 1억 5천을 증액했죠. 1억 5천 증액해서 얼마 세금 낸다? 3천만 원 세금 냈죠. 그럼 나는 얼마가 남는 거야 아직도 전세금에 대해서 1억 2천이 돈 남았죠.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알까 모를까? 문정부가. 문재인 정부 이거 알아. 그래서 이거 걷어가지고 이거 거들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세만 추구한다니까. 아, 나 환장하겠네. 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료 강의할 때 우리 그 리얼티 부동산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말고 쥐고 있어라. 많이들 쥐고 있어라.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해도 물건 나왔다는데도 안 사. 다들 보면 종부세 때문에 무섭다고 바보 같은 얘기하고 있어. 나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2강 때 내가 풀어주는데 분명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할게. 정말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시간 지나도 여러분들은 부자가 못 돼요. 내가 볼 때 우리 강의 들은 사람 중 지금 1기부터 7기까지 모집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했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한 거는 3기부터라고 해도 강의 듣고선 진짜 이행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2~3명밖에 안 되더라만. 그 사람들 외에는 또 부자 안 돼. 뻔한 거야. 맨날 맨날 돈만 내고 다니는 거야. 강의료나 내고 다니고, 실전 강의 들으면 뭐 할 거야. 맨날, 와, 리얼티님 대단해요. 리얼티쌤 대단해요. 왜 내 거 대단한 거? 내가 뭐 돈 준대, 여러분들한테 내 거 뭐 잘 되면 여러분들 뭐 특혜 있어? 나 여러분들한테 돈 안 줘. 여러분들이 사세요. 알려주면 뭐해. 고기 잡으라고 다 알려주는데. 질문도 하고. 심지어 내가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 재수 강좌들 얼마나 파격적인 할인도 해줘.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베팅을. 세금 때문에 무서워서요. 언제 그러면 내가 뭐 여쭤볼게요. 세금 어떤 때는 언제인데 그러면. 세금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했을 것 같아? 전세살이들 욕하지 마. 전세 사는 사람들 가격이 오르나 하락하든 어쨌든 전세 산다고 여러분들 욕하잖아 우리가. 어차피 집 못 사 그때 가도 그런 얘기 하죠. 바닥집은 뭐해. 집 그래도 못 사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똑같아. 너무 와닿지? 여러분들 똑같아. 여러분들 언제는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지금도 집 사라고 내가 저번 달인가 뭔가 매물 좋은 거 나왔어. 이거 사야 되는 거야. 1억 2천이 현재 시세야. 1억 2천이 시세인데 가격을 1억 200까지 깎아놓은 거야. 물론 층수 로얄층이야 이거. 사라고. 이건 그냥 대치게도 그냥 먹는다고. 현금 있는데도 안 사. 어떡해요. 뭐 어떻게 그지 되면 되지 그냥. 저 그래도 돈 있어요. 걱정 마. 물가 상승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자산은 어차피 30년 이내 반토막 나. 계속 점진적 하락이야. 30년에 반토막이야. 물가 상승은. 그래요. 지금도 시세 많이 올랐어요. 모든 시장이. 금리는 계속해서 많이 주지. 금리 하면 은행 가면 20% 주지. 97년 IMF지, 그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돈의 흐름을 알려면 세금도 알아야 되고 금리도 알아야 돼요. 이거 원리를 같이 알아야 돼. 부동산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세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정부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이거를 지금 물론 없애버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럼 간단해. 아쉽지만 전세금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가보자고. 그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 수도권 전국에서 한 달 이상의 재고주택의 가격이 동시에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다. 환장하겠다. 그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재고주택이 있다. 이러면서 실거래 측면에서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다. 안정화시킬 수 있다. 과연 이 말을 믿어야 돼 여러분들? 그럼 내가 여쭤볼게요. 문정부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강의할 때도 유료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 거가 잘 보세요. 문정부에서 이걸 알까 모를까? 안다 그랬지. 제가요. 그쵸? 얘네 부동산 갖고 있어요 없어요? 많이 갖고 있다 그랬죠.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까? 어젠가 120채 제가 잘못 본 거 잘 기억 못하는데 우리 카톡방에 띄었죠. 민주당원 여성분이 120채인가 하여튼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 그쵸? 맞나? 이 사람 걸렸죠? 그래가지고 바보야 이거. 바보. 법이 만들어서 했어야지 바보야. 아이고. 근데 얘네가 이게 한두 개일 것 같아. 얘 이름도 안 해도 아니야 그렇게 제가 볼 때. 근데 120채야.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참나. 에이그 더 많아. 얘네가 미쳤냐? 정치하는 이유가 뭔데? 그지 되려고 정치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부동산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거야. 급이 다른 부자야. 급이 다른 부자. 땅 투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신도시 발표하고 막 이러는 거야. 지들 다 사놓고. 신도시 가가지고요.
필지가 겁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몇만 주소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떼가지고 떼잖아? 법인들이 좀 있거든, 예를 들어서요. 이 법인들 뒷조사하면 얘네 나온다? 100% 나와! 100% 나와요. 2년 7개월 만에 그래서 하락했다. 아이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 CSI, KB 매매 가격 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뭐 가격은 좀 빠진 것 같이 이제 뭐 좀 몇 군데 빠지기 시작했죠. 이어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잘 알아. 뭐 즉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계속해서 먹이면 시장은 하락할 것이다라는 걸 알아 몰라. 얘네 알고 있죠 지금. 근데 이걸 제가 한마디 끝내줄게. 왜 문재인 초창기엔 안 했냐? 문재인 정부 초에는 왜 안 하고? 왜 말기에 하냐 이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지? 그죠? 왜 이거 말기에 하냐고. 지네가 이제 부동산 잡을 것 같으면 초기에 했어야지. 왜 말기에 할까? 이런 생각 안 들어가? 여러분 맨날 일기 좀 쓰라고요. 과거를 잊지 말자니까요. 예? 왜 말기에 하냐고. 이제 와가지고 돈 다 챙겨놓고 나쁜 놈들. 근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락해가지고 얘네가 많이 하락하게끔 할까? 살 길 다 있어.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전세 가격은 하락을 하는 듯 하지만 반전세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불패라는 게 괜히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얘는 최선을 다하는 척을 해야 돼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얘는 정치인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정치인이란 건 뭐야? 다중들을 속여가지고 자신이 다중들에게 표를 많이 얻는 인기가 돼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선이 되는 거야. 얘는 그게 일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난 이래서 민주당이 싫은 거야. 속이니까. 짜증나. 미연방준비제도 FAD 속지 마세요. 그런 거 민주당 가서 찍지 마시라고. 그런 거서는 부동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부동산 하지 마세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되게 이상해. 돈 버는 건 좋다 그러면 민주당 찍으면서 자기는 민주당 좋다 그러면서 자기도 속여. 왜 그래 거짓말로 살아? 라이트하우스예요? 오늘 독설 막 나가는데 이런 얘기하면 구독자 좀 떨어지거나 좀 별로 듣기 안 좋은 소리 듣는 건데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해. 리얼티 너무 시원하다고. 라이트하우스잖아. 라이트하우스 지는 안 그런 것처럼 소갈머 머리 빡빡 까져가지고 그 새끼 그거 지는 안 그런 것처럼 막 그런다?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집사 때문에 완전 나쁜 새끼 아니야 그거? 아우 그게 좌파 마인드야 그게. 그냥 그렇게 생겼잖아. 세상에 불평불만 가지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보세요 떨어지죠? 뭐 이러 아유 씨. 근데 진짜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고급의 가시화 등 향후시장 하향 안정화의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면서 미국 금리 인상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는 다만 3월 둘째 주에 들어서 강남 4구 등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야 이 바보야. 이래서 소폭 감소했냐 홍남기? 와 거짓말 겁나 하네. 이거 왜 감소했는데 매물이? 윤석열 당선되면서 된 거잖아요. 3월 둘째 주 당선되고 나서잖아. 매물 감소된 거잖아. 윤석열 때문에. 지들이 그랬어? 그냥 지들이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다 싹 갖다 올리는 거 봐.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인 불안감 조짐도 있어서 특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 중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유동성도 봐야 되고 이건 인정. 그래. 그런데 이거 뭐 말은 맞아. 기대심. 근데 이거 말 엎치는 거지. 그런 척 하는 거야. 기대심리 요인. 그것도 내가 얘기하는 거. 엉켜있는 복합시장이면서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착한 척 할걸? 3월에 사전청약과 4월에 공공개발 등 공급 체감은 제고를 포함한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라면서 아이고 위해 주는 척하네. 거짓말도. 자 가볼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재산세, 종부세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대. 그러면서 서민들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 지금까지 서민들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전세가 올라가 미쳐버린다 그랬잖아. 머리가 쭈삣쭈삣 선다고. 근데 그 정책하고 지금하고 그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네 더 쭈삣쭈삣 서는 거지. 전세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안정화를 얘기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이래서 민주당이 싫은 거야. 경제 기사나 흐름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세요. 이 얘기 앞에 거 봐봐. 믿지? 그래 안 그래? 믿겠지. 정부에서 해주신대. 나라님이 해주신대. 이러고 믿겠지. 그래놓고 영화도 겁나 잘 만들어. 영화도. 뉴스는 거짓말이라고. 민주당에서 만드는 뉴스들이야 그거다. 변호인 같은 거 보세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넌 저 뉴스를 믿나? 막 이러면서.
쥐들이 거짓말해 그래놓고. 어이가 없어요. 재산세, 종부세 지난해 수준 유지하겠다. 종부세 등. 봐봐. 아니 그렇잖아. 서민을 위한다며. 서민을 위한다며. 저 이번에 사실 기대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저도 생각한 게 고민했어요. 세금 낮춰주면 나도 월세나 전세를 좀 덜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덜 받아야겠지. 이분들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벌써 고민했었어. 근데 오늘 발표 딱 하는 게 뭐야? 재산세, 종부세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 올려놔도. 죽었다.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할 말은 딱 하나예요. 너무 비싸요. 저도 세금 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할 말이 없어. 지금 세금 올리는 거 맞죠? 이번에도 이거 동결된 거 아시죠? 얘네도 눈이 있고 찾아보는 그게 있거든. 전세 세입자들도, 월세 세입자들도. 이분들 그거 모를 것 같아. 이분들 그거 알아요. 이분들도 집장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이야. 많아. 근데 위에서 세금 내는 데는 어떡하라고. 이분들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나가주세요. 당신은 마인드가 안 맞네요. 나가주세요. 당신처럼 미안함도 없어? 나 집 가진 사람으로서 나도 세금 내고 말이야. 가격은 더구나라 지금 말 거래도 안 되고 죽겠는데 말이야. 당신은 양심도 없어? 나가. 당신 없어도 지금 전세 들어올 사람 많아. 나가. 이러잖아? 그럼 시장 가서 딱 알아본다? 진짜거든. 내 말이 맞거든. 가격 내가 예를 들어서 8억 5천이야.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지. 8억이야. 전세가. 근데 내가 7억 7천 달래. 시장 가봤더니 싼 게 없어. 7억 7천 이하로. 이게 맞거든. 그럼 쫄래쫄래 다시 돌아온다? 최선이에요. 이 가격에 해주세요. 당장 갖고 와. 서로 사이 안 좋아지는 거야. 이게 현실판이야. 여러분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서 지금 현실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 시원하게 이렇게 막 속 시원하게. 없잖아요. 그죠? 왠 줄 알아? 난 전문가들 의심스러워. 계좌 좀 까고 등기 좀 까고 얘기하자. 저는 제가 얼굴 공개해서 밑에서 할 때마다 제가 등기 항상 보여주죠. 뒤에. 그리고 제가 부동산 지인에서 강의할 때부터 그 등기 몇 개 꺼내가지고 다 보여드리는 것도 있어요. 매매 계약서까지 싹 다. 그 보신 분들 우리 방에 많아요. 지금도. 한 9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계좌 까고서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심지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저 그 사람 좀 좋아하는 편인데 월 뭐에서 활동하시는 있지? 좀 점잖으시고 성격 좋으시고 인기 많아. 그분 2030들한테. 그죠? 월 두 글자 얘기한다. 아우 죄송해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환장한다니까. 다 까봐. 그리고 제가 좀 오늘 대놓고 얘기할게요. 저한테는 큰 선배님이지만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빠숑님. 빠숑님이 혹시 이걸 보실 리는 없겠죠. 저 같은 한낱 유튜버를. 근데 한낱 유튜버라도 흐름 많이 꿰차고 있고요. 지금까지 맞춘 거 세종시 틀리시는데 저는 맞추고 있고 수도권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람들이 나만 알고 싶은 리얼티라는 것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다뤄주셔서 그렇지 저도 제가 실력은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요. 혹시나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빠숑님이 보시거나 이러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제가 최근 지금 듣기로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정도만 떨궈 놓으면 거래된다. 시장에다 좀 내려놓으면 거래가 된다. 그러자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거래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종시 가가지고 지금 1억 한번 떨궈볼까요? 8억짜리가 5억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3천만원 떨궈볼까요? 제가 백반영에서 5천만원 떨궈볼까요? 이거 거래될 것 같습니까? 거래 안 돼요, 지금. 세종시에 지금 매물 이거 거래 안 돼요. 거래라는 것 자체는 가격 요인에 있지 않습니다. 가격 요인이 여기서 가격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부동산 갭투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돈 버는지 아십니까? 바닥에서 심리적인 요인들에 있어가지고 극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싼데도 불구하고 못 사니까 심리적으로 다주택자들이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닥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심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5천만원 내려도 살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부동산입니다. 근데 3천만원 이하 내려놓으면 판다고요? 저는 빠숑님께서 한번 진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가격이 다운된다고 거래가 된다고요. 지금 거래량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세종시 틀린 거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종시 틀린 거 공개 사과하세요. 그것 때문에 피 본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선배님? 3억 정도, 3, 4억 피 본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빠숑님 얘기 듣고 나서. 근데 그걸 기다리라고요? 2, 3억이 기다릴 만한 돈입니까? 돈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 이거 2, 3억을 기다릴 정도라면 이미 이 사람 부자 아닙니까? 이미 부자인데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빠숑님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 빠숑님 거 공개 듣는 사람들 대부분 서민 아닙니까? 저 이런 말 자격 있냐고요? 전 있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허브인지 스터디? 빠숑님께서 운영하시는 거기에서 저 옛날에 강의 하나 들은 거 있습니다. 예. 전 돈 낸 사람입니다. 전 이런 말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공개 사과하십시오.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그리고 세종시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셔야죠. 그리고 죄송한 거에 대해서 책임 좀 지세요. 월세 받으실 거 아닙니까? 잠수 좀 타셔야죠. 한 2, 3년 동안 좀 가가지고 연구 좀 하시고 좀 쉬세요. 뭔 유튜버에 그렇게 많이 돈 벌려고 그렇게 가지고 하십니까? 진짜 화가 너무 나네요. 예? 성격이 되게 평화주의자이신 거 제가 딱 보니까 알겠는데 제가 새파랗게 어린 놈의 새끼가 감히 빠숑님 깠다가는 이 바닥에서 진짜 매장당할 일이 있겠죠. 저 알아요. 저도 그런 거 감안하고 지금 리스크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근데요. 인간적으로 너무 하십니다. 정말. 너무 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유 진짜. 뉴스 계속 가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지난해 수준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어떻게 한다? 줄게 하겠다. 이러면서 1745억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종부세 총 1745억 줄여. 6억 이하는 1주택 재산세 2020년보다 낮아. 그래서 1주택자나 지금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세금을 줄이겠다. 본인네들이 가져가는 총 합산에 대한 것들을 줄이는 것이죠. 총 합산에 대한 것들을. 다주택자한테 혜택 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21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것도 안 그래도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건강보험료도 지금. 말도 못하게 올라가도 되게 힘들어요, 다들. 그래서 지금 다들 회사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회사로 해가지고 지금 다 꺾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놈의 복지제도 하더니 올해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칠 영향 역시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년도 기준을 마련할 때 반영하겠다. 참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엄청나게 계속해서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악영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뉴스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찾아서요. 제목 검색하면 나오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7% 올라갔다. 그리고 현실화율은 71%다. 그래서 소폭 하락한 17.2%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보다 소폭 하락한 17%. 근데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역별로는 또 어떻게 다르니까.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죠? 서울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은 보였어요. 그래서 확대를 했더니요. 보시면은 전국 이게 여기 보시면 21년도가 하늘색, 22년도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21년도 공동주택 가격 현황해가지고 보니까 인천이 많이 올랐고요. 그죠? 표시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인천은 많이 올랐고요. 서울은 조금 떨어진 감이 있고요. 그죠? 서울표를 얻어야 되니까. 경기도는 어땠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 거의 보합 유지네요. 그 다음 강원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충남도 많이 오른 편이고 대전은 떨어졌고요. 충북도 좀 올랐네요. 경북도 많이 오른 편이죠. 전북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더블이 됐으니까. 경북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구미, 포항 이런 데가 압도적이라서 사실은. 대구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떨어졌어요. 울산은 떨어졌네요. 22년도 공동주택 가격 현황에 대해서. 전북은 또 올랐어요. 그죠? 세종시가 심각하게 많이 하락했어요. 미쳤다, 세종시는. 3개, 4개 바꿔야 되네. 70.24에서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4.57까지 떨어졌으니까 끝났지.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런 세종시를 추천한 분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유튜브 하고 있고, 거기 가가지고 여전히 거기 아직도 듣고 있어. 광주 올랐고요. 전남도 살짝 올랐네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올랐죠. 제주 폭등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부대대세 이렇게 안 하고 서부대대제라 했는데 서부대대제 여순광이라 했는데 다시 분석을 하고 나가지고 바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를 지웠어요. 그러면서 사과했어요. 제가. 그때 오르기 직전이에요. 막 올라가고 이때 초기야 초기. 그때 완전 초기였어요. 그래서 딱 그럴 때 죄송합니다. 제주는 제가 잘못 분석했었는데 인정했어. 빨리 지금이라도 제주는 인정하겠습니다. 제주는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여기가 추정하고 나서도 한참 올라갔어요. 초창기에 빨리 여기서 틀어졌으면 이거 지금은 따라잡아야지. 그래야 몇백만 원 차이거든. 이제 몇 억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순간적으로 실수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인정을 해 그냥. 화가 나가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진짜. 인정을 하라고 그냥 인정을 하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걸 놓쳤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 발전이 있지. 아유, 진짜 화가 나네. 자,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여서 저라고 주식을 처음부터 잘했겠어? 시행착오가 있었어. 죄송합니다. 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야 사람이 발전이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지. 그걸 둘러대나? 아, 좀만 기다려보세요. 능구렁.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는 좀 찾아서 보시고요. 강의 중간에 이렇게 오늘 좀 기분이 좀 올라가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식 강의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을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우리 밑에 댓글이나 또는 제가 이렇게 영상 공지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밑에 링크 걸어놨는데 비번도 걸어놨으니까 쳐가지고 들어오시면 우리 부방장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아이디하고 비번 안 바꾸면 퇴장당하고요. 하루 정도 기다려줘 안 되면 그냥 물터 이렇게 바로바로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활동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얼티였습니다.